아니 둘러 먹을 걸 둘러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정청이 승리라고 규정했다고요? 누구랑 하셨어요? 아 진짜 쪽팔. 아유 죄송합니다. 고발뉴스. 자, 그럼 2차 TV 토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청원의 유체 이탈 발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도 김민석의 매운맛 질문이 또 빛났습니다. 짧은 영상 함께 보시죠. 또 유시민 작가라든가 또는 우리 정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대통령님이나 또는 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맞다고 보시는지. 근데 저는 정작 개혁을 말씀하시는 우리 정 후보께서는 개혁의 어떤 의지를 설정한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경찰 개혁과 사법 개혁으로 넘어가고 더 확대해야 될 시점에 그렇죠. 스스로도 완수했다고 하고 김영민 의원도 완수됐다고 하는 검찰 개혁의 문제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여당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에 이낙연 3차 몰표 경선 이후에는 김어준, 박시영 씨 등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단체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입니까? 제가 이 네, 이런 문제 세 가지 주로 집중해서 이어졌는데 어제 TV 토론 우리 하원기 소장님 혹시 모니터 하셨습니까? 네, 뭐 일 때문에 봤죠 더. 네. 뭐 대충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붙었는데 아니 그 1차 TV 토론이랑 2차 TV 토론이랑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께서 김민석 후보한테 당신 뭐 수석 최고위원 할 때 내가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 추천했다고 그랬어.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아니 당원들이 뽑은 건데 저렇게 얘기도 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얘기를 그랬죠. 다뤘어요. 맞죠, 네네. 맞죠. 근데 2차 토론에 보니까 당신은 배신자 아니냐. 아 또. 그러니까 뭐 배신의 총량은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번 배신할 사람 계속 배신할 건데 너 어떻게 믿냐 이거잖아요. 근데 1차랑 2차랑 그럼 합쳐 보면 네. 그러면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께 배신자를 추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로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후보의 말로 정청래 후보께 반론을 드리자면 그 왜 배신자를 왜 당대표한테 추천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배신하라고? 그럼 일단 1차 토론에 정청래가 맞는 건지 2차 토론회가 정청래가 맞는 건지 어느 쪽 정청래를 선택할 건지 일단 정청래 후보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랜 시간 참 정청래라고 하는 정치인과 많은 좀 또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에 되게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인데 결국 그게 다야. 그러니까 임기응변 정치야.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서도 계속 논리가 바뀌면서 계속 거짓말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결국 그 끝바닥에 끝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희가 듭니다. 무슨 10년 전이랑 일관성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지난주랑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말 대화 안에서 일단 틀어진다니까. 1차 토론이랑 2차 토론이랑 이렇게 평가가 다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그런 네. 생각이 그리고 김민석이 상당히 어제 또 전투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당정청이 선거 결과를 승리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거 저희가 거짓말이라고 애시당초에 팩트 체킹 해드렸는데 좀 화가 났나 봐요. 보실까요? 아니, 당정청이 조율해서 승리라고 규정했는데 대통령이 며칠 있다 기자간담회 나오셔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 승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그래도 아니 둘러 먹을 걸 둘러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무 말 배신 못하지. 이후에 이런 얘기를 말만 하면 다 그냥 여기 대통령이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정청이 승리라고 규정했다고요? 누구랑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아니 당정청이 진짜 쪽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들을 이렇게 당정청이면은 청와대는 얘기 못 하겠지. 대통령이 입이 있어도 말을 무슨 못 하시니까. 여기 정을 대표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 김민석이. 근데 당정청이 합의했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만 민망해지는 게 아니라 당시에 청와대를 대표해서 혹은 정부를 대표해서 당한테 이야기를 전달한 그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전달했길래. 그리고 또 혹자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10회 이상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도 방송 나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역시 그 인물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독대한 건 없다라고 또 김민석 그러니까요. 총리가 자기 아는 선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또 그렇게 오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한정혜 정책위 의장하고 뭐 얘기가 됐다. 근데 당 대표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그렇게 됐냐고요. 그게 소통이 안 됐다는 증거. 어. 네네. 근데 그걸 또 거꾸로 해석하잖아. 근데 한정희- 청와대에서 얼마나 소통할 의지가 없었으면 당 대표하고 얘기를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밝혔잖아요. 4월 달쯤에 정부에서 왔는데 당의 입장이 지방선거 끝나고 하기로 해서 유예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끝난 거예요. 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냐고. 완전 진흙탕 싸움으로 근데 몰고 왜 들어가. 조승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정혜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왜 페북에다가 또 입장을 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이재명 팀 정청래 뭐 정청래 지도부라는 사람들의 기본 자질 자체가 전면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인 것이죠. 자, 송영길 의원도 가세를 하셨는데요. 논의도 그렇고 이렇게 당청 간에 조율이 안 됐는가? 서로 간에. 그래서 나는 서로 간에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보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해갔길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오해가 쌓였던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그 오해가 쌓였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를 위해서 당청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당청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 주시죠. 제가 묻는 것이.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정청이 선거 이후에 이것을 승리라고 조율하자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정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관여한 바 없다. 대통령님께서 제가 정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두 분이 독대한 적이 있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없는 제가 알수 아는 없지만 한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는 한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완곡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 한 얘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근거 없이 그냥 뭐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1월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공수처법 관련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원래 1월달에 정부에서 공소청, 정수청 관련해서 입법 예고가 있었고 거기 관련해서 1월달에 2번 정책 의총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다 모여서 정부안 놓고 이제 의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총 결과를 놓고 2월 넘어갈 때쯤에 의원들이 한 15명, 회차마다 15명, 6명 의견 기진을 받아서 2월 5일에 당내 의견 수렴 다 한 그 안을 정부에 보내요. 정부에 보낸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의원총회를 한 2번 더 엽니다. 2월 달에. 그리고 2월 한 중순 말경에 정부에서 공소청법, 중수처법 관련해서 2차 입법 예고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정청 합의안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들어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장판이 난 거예요. 그렇죠.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정청래 대표랑 조국 전 대표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정부에서 막 했던 것처럼 그게 이미 그 기록이 공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예 시간별로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한다고. 그거 보고 난 뒤에 당정청 협의니 어쩌니 이런 걸 제가 안 믿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 측에서 그 시간표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냥 한정혜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말자라고 중단한 것인데 실제로 제가 지난 1년 내내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렸던 게 정청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로로 보고받고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라면서 그냥 쌩까면서 자기 길을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돌아버리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공적 채널로 통보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놨다가 기자들한테 또는 자기 그 주변한테는 또 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형사소송법 네. 그 과정에서 그랬던 것이고 또 최근에 또 중요했던 게 합당 과정에서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통령이 의총 전 한 일주일쯤에 시그널을 보냈어요. 이거 지선 전에 이제 더 그만하자.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거 관리가 안 된다. 정청래가 수기도 안 되고 당내 뭐 이거 관리가 안 되니 그만하자는 취지로 시그널이 갔습니다. 공적 채널로 갔어요. 누구냐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래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보고받기는 그렇게 그럼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대.
그래놓고 계속 밟는 거야, 엑셀레이터를. 그래가지고 다시 또 사인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정무수석이 이상하게 말을 전한 거야. 전당대회 이후에 합당론이. 통합 그 전대를 치르다. 이거는 통합 전대를 만약에 지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국 대표가 나와가지고 지금 당 대표 하겠다라고 지금 3자, 4자 이러고 있을 상황을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이제 청와대와 당의 커뮤니케이션은 완전히 붕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가장 상태에서 여기까지 상징적인 온 장면이 겁니다. 있잖아요. 종합특검 추천할 때 그렇죠. 김성태 변호인 출신인 전준철 전준철 변호사를 그랬죠. 종합특검으로 추천을 했는데 네. 그때 추천하고 논란이 돼서 음. 한결같이 사람들이 저도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종합특검을 추천을 하는데 민주당이 아니라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게 만드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소통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추천할 거면 청와대 민정라인하고 그것도 제가 그때 기본적인 말씀드렸잖아요. 소리가 돼야지.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래놓고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윤 의원 말만 듣고 그냥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리고 나서 소통- 어떻게 해서 전준철을 너무 그러지 마세요. 특보로 또 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 전에 자기 자신과도 소통이 안 되는 자, 당정 협의와 관련해서 ETF로 또 공격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출마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 ETF 피눈물을 얘기. 흘리고 있고요. 멘붕 상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어떤 정청래 자, 대표께서 당정 협의 왜 안 했냐고. 어떤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정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누구 책임이든 간에 어찌됐든 협의를 안 해왔습니다. 계속 일르는 거야. ETF 자기는 책임 없다면서 협의 안 했고 안 해왔다. 요거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이런 협의가 안 됐을까. 자, 공격할수록 계속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아니 근데 돌아옵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그 정청래 후보는 단독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ETF에 네. 대한 내용을 모르시던데요. 몰라요. 1회차에 보니까 음. 뭐 이거 너무 심각하니까 거래 중단해버리자 뭐 이러던데요. 근데 거래 중단도 아니, 자기 아니. 생각이 아니에요. 이광수 씨한테 얘기 듣고 그냥 네. 뱉은 거예요. 근데 이광수 씨는 바로 직전까지 ETF 환영했던 찬성론자였고 바로 이제 2-3주 전부터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ETF 중단에 따른 대책은 나라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 거래 중지시켜 놓고 아니, 그거를 지금 아니라고 해서 자기 생각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중지되는 게 약간 그 보안 수사권 같은 건 줄 아시나 봐요. 거래 중지하면 그냥 사라지는 건 줄 아나 봐요. 아니 그 안에 20조가 태워져 있던 당시로서는 그렇죠.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본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폭탄이 돌아가는데 거래 중지하면 그냥 폭탄 넣어놓고 문 닫고 나오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진짜 충격받았던 게 대통령도 정치의 시작과 끝은 다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요. 정청래 후보에게서는 지금 책임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ETF 레버리지 그 문제를 가지고 총리 산하에 있던 기구에서 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총리 책임이야라고 하는 거는 너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막 애를 막 혼내는 어떤 어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 부모, 그 집 애 둘 다 모욕하는 건데 그럼 그 집 부모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둘 다 어떻게 다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책임 있는 여당 대표를 얼마 전까지 지낸 사람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태예요. 이거 보시면 지금 페북에 ETF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입장문이라고 진짜 해도 이해가 안 돼. 본인 여당 이거는-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조건 잘못을 덮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책임을 나누는 태도가 전혀 없는 거야 지금. 아니 그렇죠. 아니, 바른 말을 하려면 굳이 제가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아니라 김용범 실장님 책임이죠. 누구라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굳이 근데 찾자면. 뭘 상대 후보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 바른 말을 하고 싶으면 팩트에라도 입각해서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게 맞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맨날 입을 킥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 진짜로. 내가 결정도 안 했는데 나한테 다 책임을 있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데 지금 집권당 대표면은 그 모든 게 나의 책임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대응을 해야죠. 대통령은 정청래 똥바가지까지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정청래는 토론 끝나고 나서
지금 이불킥을 하는 거야. 밤새도록 글 올린 거 혹시 아세요? 페북에? 네, 알아요. 10개 네. 넘게 올렸더라고요. 10개인가 이번에도. 넘게 올렸는데 그것도 보면 막 올려놓고 계속 수정을 해. 이거를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지금. 2차 TV 토론 게임 끝났다 이러면서 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 13분 전 2분 만에 또 수정해. 그리고 나서 또 몇 분이야? 6분 만에 이거 수정하면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페북은. 많이 보던 수정 패턴이에요. 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총리가 사과를 하냐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게 말이 계속 되는데. 수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아니 그래도 아이고. 여당 계속 당대표 나온 올리면- 사람이면 좀 현안에 대한 파악은 돼 있어야지. 아니 기본적으로 메시지 관리에 무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